네, YTN 라디오 생생경제 2부 시작합니다. 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상혁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번 주 가상자산 시장 시황은 어땠습니까? 네, 28,800달러에서 시가를 형성한 이번 주 월요일 비트코인 가격은 13일의 수요일 한때 18,90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네. 다시 2만 달러 위로 크게 반등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은 오늘 시가를 기준으로 25,000달러를 형성하면서 강한 반등 뒤에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네, 좀 한 가지 특별할 만한 점이 있는데요. 네. 주 중반에 가상자산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하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에 비해서 알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가상자산은 목요일에 큰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네. 목요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약 4.5% 정도 올랐는데요. 이더리움은 한 약 9% 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매틱, DYDX, 이런 강세를 보이는 몇몇 알트코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약 한 15%에서 20% 정도 오르면서 네. 좀 시장의 반등세에 일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꽤 크게 반등을 한 것 같은데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왜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네, 이번 주 가상자산 변동성이 컸던 이유는 거시경제 요인이 좀 큰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주 수요일을 기점으로 가상자산의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가 상승으로 전환됐는데요. 네. 수요일에는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던 날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날 한국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미국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한 9.1%로 발표됐는데요. 이때 2만 달러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던 비트코인 가격이 순식간에 18,900달러까지 급락했습니다. 근데 이 이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공식 성명을 냈는데요. 이 내용이 CPI 지수가 좀 높게 나오긴 했다. 이거는 철진한 데이터다. 네, 그 이유는 네. 에너지나 유가나 이런 게 이미 6월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이 데이터는 반영이 안 된 시기다. 이런 취지의 성명이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런 성명 내용이 공개가 되면서 시장이 뭔가 안도하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실제로 이 타이밍에 맞춰서 전체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무래도 거시경제 요인이 가상자산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이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가상자산 대출업체죠. 셀시우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고요? 네, 그 셀시우스 네트워크가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연방 파산법 11장에 따라서 파산을 선언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 연방 파산법 11장에 따르면 파산 절차를 단행했을 때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채무 의무를 동시에 이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용해서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부채도 한 10억 달러 정도에서 100억 달러 정도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셀시우스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도 추정 부채하고 동일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 추정치는 10만 명 이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파산 신청 절차를 밟은 건 공식화가 됐고, 네. 앞으로 좀 어떤 채권자들하고 어떻게 협의를 이뤄나갈지 그게 좀 기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또 네. 가상자산 헤지 펀드인 3에로 캐피탈의 창업자들이 채권자를 피해서 잠적을 했다는 이야기가 돌던데 이것도 사실인가요? 네, 이게 한때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에로 캐피탈 측 변호인들이 네. 법원에 최근에 제출한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를 보니까 공동 창업자인 수주, 그리고 카일 데이비스가 있는데 네. 이 둘의 소재가 지금은 알려져 있지 않음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 게 외신에 보도가 된 거죠. 그래서 잠적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돌았는데 네네. 이후에 수주 공동 창업자가 한 27일 정도 만에 트위터에 근황을 알리는 그런 글을 올려서 이 잠적설은 일단은 마무리가 되는 그런 분위기고요. 네네. 다만 이제 3에로 캐피탈도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채권자들하고 이슈가 지금 있는 상태라서요. 이 채권자들하고 어떻게 좀 잘 이슈가 해결되느냐, 그리고 채권단 회의가 18일에 잡혀 있는데 네. 이 회의가 얼마나 원활하게 잘 풀리느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가 18일이면은 다음 주 금요일 이 시간에 이 3로 캐피탈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전해주시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증권 감독기구가 지금 가상자산 규제를 논의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는데 이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좀 큰 이슈인가요? 네, 그동안 각국에서 개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나서겠다는 소식은 많았는데요. 네. 국제기구가 나서서 어떤 초국적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례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에 유럽연합의 가상자산 포괄 규제안인 미카를 비롯해서 어떤 여러 초국적인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결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중에서 국제증권감독기구가 중요한 이유는요. 국제증권감독기구에는 130개국 국가의 금융규제기관하고 103개의 유관기관을 회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한국의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도 이 국제증권감독기구의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영국 금융청, 싱가포르 통화청 이런 각국의 주요 규제기관, 금융규제기관에 다 얽혀 있는 상황이라서 네. 여기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규제 태스크포스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주요 기관들이 전부 다 관여된 그런 기관이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해 언급했다라는 게 외신에 보도가 되면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시장이 조금 지금은 반등을 했지만 그래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잖아요. 좀 투자 유치나 기업 비즈니스 등 같은 분야에서 좋은 소식은 없을까요? 네, 간단하게 3가지 정도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는 글로벌 소식인데요. 가상자산 투자사인 멀티코인 캐피탈이 4억 3천만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큰 규모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웹3 인프라 개선, 현실 공간의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프로젝트들한테 투자금이 쓰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 2가지 소식은 국내 관련 소식인데요. 네. 두 번째는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한 5천억 원 규모의 이 투자금을 조성해서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천억 원 투자금은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이런 지역별로 거점 오피스를 설립을 해서 지역별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식으로 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소식은 하나은행이 블록체인 기반 메타버스 플랫폼 업체 더 샌드박스하고 업무 협약을 맺어서 이 메타버스 상의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떤 MOU를 체결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지금도 계속 좋은 소식은 동시에 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전해주시고요. 또 한국에서는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메타버스와 NFT 분야의 보안 이슈를 점검하기 위한 협의체를 좀 만든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거든요.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4일에 메타버스 NFT 보안 협의체를 한국인터넷진흥원하고 발족하는 식으로 이제 설립을 한다고 그런 이제 공식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과기정통부는 여기에 메타버스, NFT를 포함해서 전체 블록체인 보안 기업 등에 대해서 어떤 기술과 피해 사례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전부터 NFT 서비스를 이용자 지갑을 탈취하기 위한 공격이 급증할 거다.
대비해야 된다. 뭐 이런 보안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런 협의체를 발족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암호 푸는 남자 코인데스크 코리아 박상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